베트남 불교 대표 스님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내년 유엔 배삭데이 참석을 요청하고 한 베트남 불교 교류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실무진 구성도 제안하는 등 양국 교류 활성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했습니다. 내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이 일반 회계 312억 원, 특별 회계 653억 원 등 총 965억 8,448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코로나로 감면했던 분담금 규모를 2020년 수준으로 회복해 불교 중흥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구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전국 교구 종무원을 돌며 종도들의 목소리를 듣고 결집을 도모하는 숨가쁜 일정에도 대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며 종단 위상 회복에 적극 나섰습니다. 미래 K-팝 스타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의 꿈의 무대, 봉은사가 주최하고 BTN 불교TV가 주관하는 청소년 끼 경연대회 본선 무대가 오는 20일 봉은사에서 열립니다. 앞서 2차 예선 경연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는데 초등학생이라고 믿기 어려운 강렬한 무대부터 칼군무까지 전문가 못지않은 솜씨를 선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베트남 불교 대표 스님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내년 유엔 배삭데이 참석을 요청하고 한 베트남 불교 교류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실무진 구성도 제안하는 등 양국 교류 활성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한국과 베트남 불교계가 손을 맞잡고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베트남 불교 승가집행위원회 위원장 틱 티엔 논 스님이 어제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다양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틱 티엔 논 스님은 2025년 베트남에서 열리는 유엔 배삭데이에 총무원장 진우 스님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양국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한 교류 실무진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Nam mô Bổn Sư Thích Ca Mâu Ni Phật. Kính thưa Hòa thượng Chủ tịch Tông Tàu Khê cùng chư tôn đức lãnh đạo Tông Tàu Khê Phật giáo Hàn Quốc. Kính thưa Hòa thượng cùng chư tôn đức và quý nam nữ Phật tử. Hôm nay là một tháng giêng, Phái đoàn Giáo hội Phật giáo Việt Nam. 베트남 불교계는 2019년 양국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낭 관음사의 관세음 축제에 조계종을 초청해 조계종도 대표단을 파견해 호응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베트남 정부가 유일하게 공인한 불교협회로 역할에 공감하며 교류 활성화에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저희도 베트남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더군다나 베트남에는 우리 교민도 많고 또 우리나라에 또 베트남 분들이 30만 가까이 이렇게 살고 있어서 그분들의 그 생활, 한국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편 함께 배석한 정토의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종단불사 1000년을 세우다 기금에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내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이 일반 회계 312억 원, 특별 회계 653억 원 등 총 965억 8,448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코로나로 감면했던 분담금 규모를 2020년 수준으로 회복해 불교 중흥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작년보다 10.21% 증가한 312억 1,6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283억 2,400만 원에서 28억 9,200만 원 증액된 겁니다. 특히 내년은 코로나로 축소되었던 종단의 모든 활동 등을 정상화하고자 그동안 감면했던 분담금 규모를 2020년 규모로 회복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점 정책과제인 1000년을 세우다, 명상센터 건립 및 승려복지사업 운영의 안정화. 중앙분담금과 직할분담금은 2020년 수준으로 회복됐고 법인분담금은 증액됐습니다. 직영분담금과 특별분담금도 상승했는데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소폭 상승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종단개혁 30주년 기념행사로 1억 원, 전국 불교도 결집대회로 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전국 불교도 결집대회는 총무원장 스님께서 그동안 이제 전국의 불교도들이 역량을 결집해서 함께 모여서 불교도들의 그 여러 가지 신신과 원력을 확인하는 자리를 갖자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내년도 하반기 행사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종단개혁 30주년을 맞아 조직 개편과 관련한 공청회와 자문 비용 등 종단 조직 분석 연구비가 2,300만 원 편성됐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작년보다 23.4% 증가한 653억 6,848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531억 2,689만 원에서 122억 4,159만 원 증액된 겁니다. 특별회계에서 눈에 띄는 것, 제37대 총무원의 주요 정책과제인 천년을 세우다에 42억 원이 편성된 것, 종단본 명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세계 선 명상대회 개최 등이 포함됐습니다. 명상 프로그램을 원장 스님께서 직접 개발하고 계시는데 내년도에 그 명상 프로그램들이 확립이 되면 그에 따른 시연 행사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별도로 내년도 하반기에 그 천년을 세우다 상황과 관련된 세계 선 명상 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센터 건립과 관련 내년 상반기 장소와 시설 계획 등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 12월 종료되는 양평불교문화재 연구시설과 양평전법회관에 약 81억 원과 약 6억 1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12.7 범란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한 기본 설계 수립 비용으로 4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예산안은 다음 달 1일 개회하는 제229회 중앙종회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전국 교구 종무원을 돌며 종도들의 목소리를 듣고 결집을 도모하는 숨가쁜 일정에도 대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영산제 등 무형문화재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도 적극적으로 만나왔는데요. 상진 스님은 전통 종단으로 위상을 되찾기 위한 행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지난 7월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상진 스님은 지난 100일을 총무원의 권위를 내려놓고 종도들에게 문턱을 없애 전통 종단으로 위상을 되찾기 위한 행보였다고 자평했습니다. 내면적으로 아주 깊이가 깊은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내놓지 못하고 좀 침체되어 있던 그런 종단인데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종단으로 거듭나고자 지금 행보를 해왔습니다. 우리 이 종단의 슬로건이 자비전법, 거기서 나아가서 도생, 그런 것들을 포교할 수 있는 종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28대 집행부는 출범 직후 폭우로 수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한 모금 활동과 의연금을 전달하고 희생자 합동 위령제를 봉행하는 등 종단 차원의 구호 활동을 펼치며 대사회적인 역할을 확대했습니다. 또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지지 성명과 모로코 강진의 애도문을 즉각 발표하는 등 지난 집행부에서 보기 드물게 적극적으로 대사회적인 메시지를 발표하며 종단의 존재감을 부각했습니다. 특히 제주와 강원, 전북, 대구, 경북 종무원 등 3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뛰며 지방교구 활성화에 공을 들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관장들까지도 우리가 만나서 우리 태고종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무원장의 역할이 충분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지금 종무원과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구 종문이 튼튼해지지 않으면 태고종은 영구히 발전해 나갈 수 없다. 100개 가까운 전통 사찰을 보유하고 있는 태고종이 유네스코에 등록된 서남사와 무형문화유산인 명산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대국민 홍보와 활용에 미흡했다는 지적에 관계 부처와의 협의에도 광폭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내 외국인에게 한국 불교의 역사를 보여줄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태고문화사업단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제 문화사업에 대해서
또 이런 어떤 행사도 그렇지만은 전통 사찰이나 또 문화 체험이나 외국인 유치뿐만 아니라 내국인들도 한국 불교의 문화야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나. 종단 교육체계 확립을 위해 교육원을 분리하고 출가자 감소 문제 해소는 물론 종도 교육의 체계화와 청년회 재창립으로 청년 포교 활성화도 기대했습니다. 그동안 종단 내용으로 위축된 종도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한편 적자 종단으로 자긍심을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기 총무원장 스님도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현재 저와 우리 집행부가 그 결속을 하고 전통 종단으로 위상을 다시 되찾겠다며 숨가쁘게 달려온 집행부가 취임 100일을 맞아 공약을 점검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대내외적인 변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모로코 지진 현장에 파견된 조계종 국제합동구호단이 임무를 마치고 무사히 복귀했습니다. 열악한 도로 상황에 구호 활동에서 소외된 지역에 물품을 전달하고 잠시나마 집이 돼줄 텐트를 함께 지었다고 하는데요. 편히 몸 누일 곳조차 없는 환경에도 종교를 초월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주민들의 따뜻한 정도 느꼈다고 합니다. 정현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8일 규모 6.8의 대지진이 발생한 모로코 서남부 지역의 마라케시. 평온한 휴식처고 삶의 터전이었을 집들이 무너져 내려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습니다. 진앙지를 따라 무너지고 부서져 내린 건물 잔해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강진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물품을 수송할 도로까지 파괴돼 복구 작업의 속도가 나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현지에 도착한 조계종 합동구호단이 지진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 구호 물품과 임시거주처가 될 겨울용 텐트를 전달하고 9일 복귀했습니다. 이분들의 집이 다 흙집이더라고요. 돌과 흙, 나무로만 만들어진 집들이었고요. 그런 만큼 전부 다 집에 있지 않고 다 바깥에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집이 거의 무너져가는 상황에도 그 바깥에 텐트가 없는 분들은 금이 가고 그런 위험한 집 안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로코는 겨울을 앞두고 있어 지진 이재민들은 최저기온이 영하까지 내려가는 추위에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이나 야외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제합동구호단 본대는 활동 기간 동안 현지 NGO 단체인 하이아틀라스 파운데이션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접근성이 떨어져 지원에서 소외된 마을과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했습니다. 겨울용 텐트를 준비를 했고요. 텐트당 한 7명 정도의 식구가 모여 살 예정이라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이제 한 대략 내년 3월 이후에나 집을 지어주기 시작하기 때문에 가장 급했던 것도 텐트였고, 국제합동구호단은 진원지 인근에 이그힐과 탈랏 야코 부근의 4개 마을을 찾아 겨울용 텐트 150동과 학용품을 포함한 책가방 500개, 위생키트 500세트 등을 전달했습니다. 조계종의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이런 활동이 북아프리카까지도 전해졌다는 것이 의미가 있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곳 주민들에게 대략 한 3,700명의 우리가 주는 혜택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저희한테는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원에서 소외됐던 주민들은 이역만리 한국에서 직접 구호 물품을 싣고 달려온 합동구호단에 차와 음식을 대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장 몸조차 편하게 닐 수 없던 주민들은 합동구호단과 함께 땅을 고르고 텐트를 지어 올리며 일상 회복에 희망을 더했습니다. 한편 합동구호단에 동참한 불교계 구호단체 구덜드 자선은행은 지역 어린이 30명에게 매월 장학금을 지원하며 일상 회복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미래의 K-팝 스타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의 꿈의 무대, 봉은사가 주최하고 BTN 불교TV가 주관하는 청소년 끼 경연대회 본선 무대가 오는 22일 봉은사에서 열립니다. 앞서 2차 예선 경연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는데요. 초등학생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강렬한 무대부터 칼 군무까지 전문가 못지않은 솜씨를 선보였습니다.
최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신 K-팝의 울림이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 밖까지 전해집니다. 앳된 모습의 청소년들이 음악과 함께 진지한 눈빛으로 칼군무를 선보입니다. 강렬한 움직임이 8살 어린 소녀라기엔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곡성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너무 떨리고 너무 크고 이제 멋진 대회라 긴장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렇게 사실 이렇게 붙을지도 몰랐지만 이렇게 붙으니까 정말 눈물 나오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2차 때는 더 많이 성장해서 멋진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뿐 아니라 경북 영천, 전남 곡성 등 지역을 초월해 전국 춤꾼 노래꾼들이 모여 숨겨둔 끼를 마음껏 발산했습니다. 봉은사가 주최, BTN 불교TV가 주관하고 조계종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전국 청소년 끼 경연대회 너의 끼를 보여줘 예선전. 한류 콘텐츠와 융합하는 불교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불교의 친근감을 느끼며 불자가 될 수 있도록 마중물을 붓는 자리입니다. 오늘 수많은 댄스팀을 보았는데 저희가 좀 더 연습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보고 좀 더 배울 점을 배워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세에서 24세의 국내 거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열린 경연대회는 가창과 안무 부문으로 1차 동영상 심사를 거쳐 예선 무대에서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동영상 심사를 통과한 가창 20팀, 안무 20팀이 지난 15일 실력을 겨뤄 각각 7팀이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본선 무대는 오는 22일 봉은사 계산대제의 일환으로 미륵광장 특설 무대에서 열립니다. 본선 경연은 심사위원장을 포함해 기획사 신인개발팀장 등 전문가 4명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해 대상과 1, 2, 3등상을 시상하게 됩니다. 저희가 본선 때는 지금 경연보다 더 좋은 무대를 선사해 드릴 예정이니 그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같이 참가해 주신 많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다들 잘하셔서 저희도 긴장을 좀 많이 했지만 그래도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느꼈습니다. 본선에서는 대상 한 팀을 비롯해 모든 참가자들에게 총 상금 1,800만 원과 트로피가 수여될 예정이며 행사를 협찬한 연예기획사 판타지오의 오디션 참가 자격도 주어집니다. 봉은사는 경연대회를 통해 미래사회 불교 인재 인력을 확장하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소년들이 마음껏 끼를 발산하는 불교 문화 콘텐츠 개발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김해 독림선언이 어제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을 초청해 대작불사 3차 천일기도 입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신공 스님은 오직 불보살의 가피와 불자들의 원력으로 1차 불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독립문화원과 수행원 건립불사로 주민과 불자들의 귀의처로 역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덕 스님도 법문을 통해 불사가 어려운 시대 신공 스님과 불자들이 현대적 불사의 전형을 일구어냈다며 문화와 기도, 수행이 함께하는 여법한 복합 문화 도략을 성취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불모산 자락 장유 신도시 인근에 문을 연 독림선언은 2018년 개원한 신도 전문 교육기관인 불교대학과 갤러리, 합창단, 다도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TN 불교TV 부산합창단이 제34회 부산합창제에 참여해 시민들에게 법음을 전했습니다. BTN 불교TV 부산합창단은 지난 18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4회 부산합창제에서 일반곡 나 하나 꽃 피어와 참불가, 진달래 필찜을 공연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BTN 불교TV 부산합창단과 문정재 지휘자는 포교 현장에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노래로 전하겠다는 원력으로 2016년 창단한 BTN 불교TV 부산합창단은 현재 40여 단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전쟁에서 백성을 구한 사명대사의 이야기가 소설로 출간됐습니다. 사명대사의 생애와 활약상은 물론 사명대사의 마음속까지 들어가 꿰뚫어 볼 수 있는 책, 칼을 품고 슬퍼하다. 박성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가장 참혹하고 슬픈 전쟁, 임진왜란에서 부처님께 용서를 구하며 칼을 들었던 사명대사. 국토수호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임진왜란의 위기를 극복한 순군대장, 사명대사의 삶을 조명한 소설이 출간됐습니다.
책을 집필한 이상훈 작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명대사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웠다며 임진왜란에는 이순신 장군뿐만 아니라 사명이라는 걸출한 영웅이 있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출간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명대사님의 흔적을 따라서 이제 전국에 사명대사가 머물렀던 그 절과 그다음에 일본에 사명대사가 가셨던 그런 흔적들을 지금 다 이렇게 찾아서 제가 사명대사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영웅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사명대사를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상훈 작가는 불교를 억압했던 숭유억불 정책으로 임진왜란에서 큰 공을 세우고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사명대사의 시대적 환경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세만을 누리려는 조선의 권력자들이 외면한 조선인 포로들을 위해 거침없이 적의 소굴로 들어간 사명대사는 진정한 호국 영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 3부로 구성된 책은 사명의 어린 시절 첫사랑 아랑과 부모의 죽음으로 출가의 길로 들어서는 과정으로 시작되며 왜군과 맞선 사명대사의 활약상과 결국 조선인 포로들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임진왜란은 불살생마저 거역하게 한 참혹한 전투였고, 이에 이상훈 작가는 소설 속 사명을 살아있는 부처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사명대사의 공적이 철저히 역사적 사실에 기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 역사 소설에는 각 주까지 제가 여군 팩트라는 부분을 밝히면서 제가 전개해 나갔고, 거기에 저 사명의 어떤 인간적인 사명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사명의 어떤 어릴 시절의 사랑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의 상상력이 조금 들어갔죠. 정찬주 소설가는 책 칼을 품고 슬퍼하다에 대해 극찬하며 이상훈 작가는 사명대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본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자들이 조선 백성을 구한 사명대사야말로 우리 민족의 영원한 영웅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승려 문인 부산 관음정사 보우스님이 지난 18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신작 소설 영혼의 바람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제25회 실상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보우스님이 올해는 태평양 전쟁 당시 원폭 피해 한인의 아픔과 애환을 주제로 한일 역사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장편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보우스님은 2010년경 처음 감천마을 골목에 일본인 비석을 보면서 한국과 일본의 가슴 아픈 현대사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책의 판매 수익금은 국내 원폭 피해자를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판 기념회에는 전 포교원장 해총대종사, 옥천사 청강스님, 이성래 부산문인협회 이사장, 차정현 부산불교 문인협회장, 류병문 부산 원폭 피해자 모임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